자, 이제 우리가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걸 다 배웠기 때문에 물리의 여기 마지막 지금 완자책으로는 122페이지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이라는 게 나오거든. 뭐 관성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건 내가 계약하면 해도 충분하니까 그 밑에 있는 운동량이라는 개념과 충격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자, 일단은 운동량을 구하는 공식은 알아야죠. 공식 P는 mv다 이렇게 되는 거고,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 I는 F 델타 T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공식이고, 공식을 외워야 이제 문제 풀죠. 맞는데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물리는 공식이라는 게 공식으로서 외운다기보다는 이게 왜 나오게 되는지 과정을 알면 훨씬 이해하기 편해요. 내가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 딱 하나 얘기했잖아. F는 ma. 자, 모든 공식은 여기에서 파생됩니다. 잘 봐. 네 번째 얘기한다. A, 가속도의 뜻이 뭐다? 속도 변화량이다. 대신 몇 초 만에 몇 미터 퍼 세크가 변했냐라고 얘기해야죠. 왜?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가속도의 단위였잖아. 그럼 얘를 내가 항상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계산하랬죠.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세크분의 미터 퍼 세크 되지. 결론,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가속도는 몇 초 만에 몇 미터 퍼 세크 됐냐. 자, 봅시다 한번. 다시 그린다. VT 그래프. 쭉 올라가게 됐을 때 여기가 10초래. 여기가 20m per sec래. 자, 그냥 봐봐. 기울기 얼마야? 2죠. 기울기는 10초 만에 20m per second 변한 거잖아. 그럼 1초 만에 몇 미터 per second 변한 거야? 2m per second 변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가 가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그대로 대입하면은 F는 MA인데 A가 이거라고요. 델타 T분의 델타 V. 쌤, 뭐 세모가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자, 이 세모는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델타라고 읽을 거야, 이제 앞으로. 그래서 델타 T 하면 시간 변화분의 델타 V 하면은 속도 변화다. 이렇게 하면 돼. 자, 근데 요식이 나왔으니까 얘만 일로 이항시켜볼까? 분모니까. 결론은 F 델타 T가 M 델타 V가 됩니다.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어디서?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잖아. 충격량이 나옵니다. 같은 공식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전혀 같지 않아 보이지만 같은 겁니다. 운동량이 얼마가 변했냐만 알면 충격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는 항상 어렵게 느끼기가 보다는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이걸 알고 배우는 게 훨씬 좋을 거야. 자, 그러면 운동량과 충격량이 도대체 뭡니까, 쌤? 여기서부터 이제 봅시다. 일단은 충격량은 말 그대로 충격을 받은 양이야. 운동량은 그냥 운동하고 있는 양. 그걸 물리적으로 그냥 운동량이다. 이렇게 표현만 하거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아까 전에 봤던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 질량이 2kg이에요. 얘가 10m per sec로 운동하고 있대. 얘 운동량 얼마야? mv 곱하면 됩니다. 질량에다가 속도 곱해. 얘는 운동량이 그냥 20이에요. 운동량은 따로 단위는 없어요. 그냥 20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질량에다가 속도 곱했기 때문에 질량에다가 속도 곱했다 이렇게만 표현해주면 이게 운동량이 단위예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질량에다가 속도 곱했다는 뜻이에요. 요게 이제 운동량이 나오는데 이제 충격량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를 잘해야 된다. 충격량은 진짜로 충격을 받은 양이야. 자, 여기는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날계란이 있다? 날계란을 2개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똑같이 떨어뜨릴 거야. 같은 높이에서 지면까지 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계란을 딱 떨어뜨린다? 그럼 지면에 닿으면 당연히 계란이 깨지죠. 깨질 건데 여기다가 설치한 건 이 밑에다가 엄청 푹신푹신한 스펀지 같은 걸 깔았어.
그러면 날계란이 가다가 쭉 가다가 만나서 쭉 들어가면서 안 깨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첫 번째. 동일한 계란이고 동일한 높이야. 근데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안 깨질 수 있어. 하지만 뭐는 안 변하냐면 충격의 전체량은 안 변합니다. 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까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그렸던 FT 그래프가 이제 나옵니다. 잘 봐봐.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넌 충격량은 F 곱하기 T라 그랬어. 결국은 여기에 면적을 구하면 이 면적이 충격량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지금 그래프는 달걀이 그냥 툭 떨어졌을 때 그래프라고 칠게. 근데 이렇게 된 그래프도 있대요. 자, 여기는 엄청 푹신푹신하게 깐 스폰지에 떨어뜨린 계란이에요. 자, 여기도 충격량일 거야. 그 다음에 얘의 면적을 B라고 한번 해보고 얘 면적을 A라고 해볼게. 근데 A와 B가 만약에 같대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A와 B 계란 두 개가 받은 충격의 총량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충격의 총량은 같지만 F 델타 T로 구하는 게 충격량이거든. A와 B의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볼게. A와 B의 전체량은 같아요. 충격을 받은 전체량은 똑같아. 단 B는 A에 비교해서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충격을 받았을 때부터 끝까지 가는 시간이 길어. 그러면 요 F값, 이걸 우리는 따로 빼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충격을 받을 때의 힘, 충격력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충격량과 충격력은 다른 거야. 충격량은 전체 총량이에요. 근데 충격력은 내가 충격받았을 때 팍 받는 그냥 힘, 그 힘이야. 충격력이라고도 얘기를 할 건데 얘가 작게 되죠. 왜? 얘는 굉장히 이 값이 작거든? 그러니까 얘가 커야지만 곱해서 같을 수밖에 없죠. 그치? 자, 이게 계란 얘기되는데 한 번 더 해줄게. 에어백이야, 에어백. 자, 너네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에어백이 터지죠? 근데 이제 자동차 타고 갈 때, 물론 뭐 너네 아버지가 사고가 나서 진짜 에어백이 터졌을 때 뭐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사고가 날 정도로 내가 뭐 빨리 달리기도 해야 되고. 근데 뭐 너네들이 나를 몇 번 수업 안 해서 모르겠지만 난 개인적으로는 진짜 지는 걸 싫어하거든. 그리고 공부도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거의 안 했어. 시험 때만 공부했어. 나중에 내가 얘기할 거야. 2줄 공부했어. 2줄. 2줄을 공부하는데 여기 맨 앞에 앉아있는 얘가 있었거든. 학교 다닐 때. 그 남자 새끼 여기 앉아있는데 이 새끼가 별명이 셀피시야. 이 재수없는 새끼. 이거 완전 이기적인 새끼야. 맨날 뭐만 해도 뭐 절대 뭐 도와주거나. 근데 공부를 잘했어 얘가. 그래서 난 속으로 마음을 먹었지. 저 새끼를 이긴다. 저 죽여버린다. 근데 그냥 툭 때려서 이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공부로 이겨야지. 근데 얘가 공부를 맨날 되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속으로 그런 생각 혼자 했지. 넌 그래 맨날 열심히 하지. 난 매일 게임을 했거든. 매일 게임하다가 시험 기간만 딱 공부해서 니를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냐. 진짜 완전 이기는 거냐. 그래서 시험 기간 딱 2주를 되면은 죽을 때까지 나도 공부해. 그럼 얘를 이겼을까 못 이겼을까? 이긴 적도 있어. 근데 거의 졌어. 얘 맨날 공부하면 어떻게 이겨? 그럼 마지막 걔 그래도 난 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얘가 되게 재수없게 웃는 사진, 그 단체 사진 있거든? 이렇게 웃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었어 진짜. 그 사진을 내가 인쇄해가지고 방에다 붙여버렸어. 공부하다 졸리면 그 딱 보면 죽여. 그렇게 끝까지 공부해. 얘를 이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공부해가지고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새끼가 이제 이과였는데, 나도 이과고 얘도 이과였는데 얘가 이과였는데도 불구하고 영문학과를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친하긴 친한데 막 그렇게 엄청 친한 관계는 아니야. 근데 속으로 그랬지. 쟤 병신인가? 이과가 왜 영문학과를 가? 아무튼 영문학과를 가도 영어 교육학과인가? 거기 갔어. 거기를 가더니 얘가 학교 선생 할 줄 알았는데 학원 선생을 하더라고. 나랑 마지막 30대에서 만났는데 포지션이 겹쳐.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지, 뒤로. 이제 내가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 됐어. 엄청난 분이 돼서. 뭐 아무튼 지금은 못 이겨. 이 이름을 들어보면 너희들은 알 수도 있는 나랑 동창이야. 고등학교 동창. 지금은 수능 영어 없어요. 편입 영어로 갔어. 지금 없는데 에몽 잉글리시라는 게 있거든. 책을 아예 폈어. 그게 내가 교보문고 가서 충격을 먹었어. 학생들이 많이 사는 베스트셀러 1위야. 지가 책 낸 게 1위야. 그럼 딱 표지 보면은 그 새끼 얼굴 딱 들어있다고. 에몽 잉글리시 진짜 개놈 새끼. 그래서 이 새끼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를 조사를 해봤단 말이야. 난 가만히 못 있어. 조사를 해봤더니 얘가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겠지 아마. 그리고 이 사람 밑으로 들어갔어. 김기훈 밑으로 들어갔어요. 김기훈이라고 아냐? 아는 게 없구나 니들은. 김기훈이 만든 교재는 알 건데 그게 천일문이에요. 그게 세듀야. 천일문이라는 교재를 처음 만든 사람이 김기훈이야. 김기훈이 내가 수능 봤을 때는 진짜 미친놈이야. 영어 인강 된다 다 김기훈이야. 걔 밑으로 들어간 거야. 막 트레이닝을 하더니 이 새끼 메가스터디에 딱 갔는데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얘기야. 10년 전. 메가스터디 1타를 했어요. 전국 수강생 1위. 지금으로 보면 누구야? 조정식 같은 인간이 된 거지. 알긴 아냐 조정식? 이명학 이런 사람들? 얘기를 말자 그냥. 너네 아는 뭐 인강 선생은 있니? 과학 인강 선생은 알아? 뭐 그래 그냥 듣지 마 그냥 뭐 내 손만 들으면 돼. 아무튼 그래서 내가 졌어. 근데 아무튼 간에 내가 이런 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 지금도 그런 거 싫어. 친구들이랑 당구도 치잖아. 당구 치고 지잖아. 집에 가서 잠이 안 와. 내가 왜 그걸 그렇게 쳤을까? 그럼 다음날 또 해. 야 당구 한 경 쳐야지. 어제 쳤잖아. 또 빨리 쳐. 내 친구 당구 존나 잘 치는 거야. 또 쳐. 또 해. 야 당구 쳐. 또 쳐. 그러다가 가끔 한 번 이겨. 이기잖아. 연락을 안 해. 한 달 동안 그 감정을 느껴야지. 오롯이. 야 당구 겹치자. 나 바빠 이 새끼야. 안 쳐. 이겨야 돼. 근데 그게 성격이 좋은 건 아니거든. 경쟁이 이렇게 하는 걸 좋은 게 아닌데 이상한 데에서도 경쟁심을 느껴. 그게 언제야? 차 타고 갈 때. 운전하는데 나보다 빨리 달리는 새끼 있으면 인정할 수 없어. 근데 죽을 때까지 봐야 돼. 내가 가끔 가다가 나도 놀래는 게 고속도로 가잖아. 그러면은 얘가 막 그 존나 빨리 가는 포르쉐 같은 게 막 달려. 내 차는 포르쉐가 아니겠지. 근데 인정할 수 없어. 내 엔진이 터질 때까지 달려. 엔진이 가끔 나한테 막 소리를 질러. 안 돼! 이러는데 그냥 가야 돼. 걔를 이겨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끝까지 가. 끝까지 가는데 한 번 진짜 그런 적 있다. 나는 그냥 가고 있는데 옆에 애가 또 따라 붙었어. 가끔씩 나 같은 새끼가 있어. 그래서 따라 붙어. 그럼 이 새끼 봐라. 더 가. 얘도 더 가. 그러더니 나를 존나 뒤쫓아오는 거야. 거의 뽀뽀할처럼 막 따라와. 거의 이렇게 막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난 이씨 그래가지고 한 10km를 넘게 갔어. 광란에 그러면 안 돼. 질주를 했는데 너무 그때 오줌이 원래 매력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내가 졌다. 그래서 휴게소로 들어왔어. 이 새끼가 따라 들어오는 거야. 왜 뭐야? 왜 따라 들어오? 이 새끼 말 해코지하려나? 뭐 아무튼 근데 얘가 딱 내려. 나 내리니까 얘 다 내 옆에 딱 차를 댄 거야. 얘 내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준비를 해야지. 준비하고 있는데 얘가 딱 내렸어. 뭐라는 줄 아냐? 재밌게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딱 가는 거야. 그 사람은 재미야. 나도 재미인 거지. 그래서 만나서 둘이 핫바 먹고 헤어졌어. 자, 아무튼 간에 지는 거 싫어. 그래서 막 달리는데 봐봐. 자동차가 내가 150km 가고 있어. 가는데 모르고 전봇대를 빡 때려 박았어. 빵! 이러면 이제 우리는 만날 수 없어. 죽는 거야 그냥. 자 근데 어쨌든 150km 갔다 칩시다. 150km 간 다음에 전봇대를 때려 박았다? 근데 내가 차가 만약에 2개가 있어서 한 번 박았는데 살았는데 또 똑같은 전봇대에 똑같이 박았대. 그럼 똑같은 차인데 2번 빵 박은 거야. 자 근데 한 번은 에어백이 터졌어. 그럼 살 수도 있겠지. 근데 한 번은 에어백이 안 터졌어. 그냥 바로 빠이야. 지구 로그아웃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에어백이 안 터졌다 봅시다. 에어백이 안 터지면은 내가 운전하다가 150으로 빡 사고 났어. 그럼 어떻게 되냐? 사고가 난 순간에 나는 몸이 앞으로 쏠려요. 브레이크 세게 밟은 거 정도가 아니야. 훨씬 쏠려. 그러면 얘가 그대로 에어백이 안 터지니까 그냥 가다가 핸들을 그냥 빵 때려 박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핸들을 때려 박아버리면은 엄청난 속도로 끝. 죽어. 이거야. 이게 뭐냐? 얘입니다. 핸들과 내 머리통이
시간이 굉장히 짧게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충격을 받은 힘, 충격력이 엄청나게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난 죽는 거예요. 단 에어백이 터지면은 가다가 웅꽝 충돌하는 순간 에어백이 팍 터져요. 동영상 봐봐. 에어백이 어떻게 터지나. 붕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야. 빠박 터져 그냥. 그럼 내가 충격을 딱 빵 때려 박으면은 에어백이 빠방 터졌기 때문에 에어백에 먼저 머리가 닿아요. 그리고 머리 닿은 다음에 쭉 들어가는 시간이 깁니다. 그럼 시간이 길면 내가 받은 충격력은 작아져요. 그래서 나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에어백이 터진 경우나 에어백이 안 터진 경우나 내가 받은 충격의 총량은 똑같은 거야. 왜? 150km로 가는 자동차가 동일한 전봇대에 박으면 충격의 전체량은 같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언제 에어백이 터지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받은 힘의 크기는 적어요. 근데 에어백이 안 터지면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어. 자, 이걸 응용을 해볼게. 자, 이제 과학을 잘 배우면 엄마한테 회초리로 맞을 때도 과학적으로 맞으면 안 아프게 맞을 수 있어요. 안 아프게 맞을 수 있어. 어떻게 맞냐? 봐봐. 이게 매체야. 매체가 이렇게 있어. 매체가 있는데, 자, 이제 손바닥을 맞을 거야. 이게 경험을 해본 애들과 경험하지 못한 애들이 있거든? 손바닥을 딱 때리려고 하면은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 애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냐. 자, 이런 애들은 많이 맞아본 새끼야. 그리고 과학적인 건 몰라도 자기 생활적으로 아는 거야. 잘 봐봐. 매체가 떨어진다. 떨어지는데 쭉 오다가 딱 내 손에 닿은 순간부터 손을 쭉 내려봐. 그럼 매체와 내 손이 접촉되는 시간이 길죠. 시간이 길면 안 아파. 웃을 일이 아니야, 이게 진짜야. 과학을 그래서 잘 배워야 돼. 생활 속에서 많이 써먹어요. 봐봐.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막 공부도 안 하고 학원도 안 가가지고 너 일로 와! 탕! 맞아. 하다가 엄마 매체를 딱 잘 봐. 잘 보고 있다가 쫙 날라오면은 딱 하면은 하나도 안 아파. 근데 여기서 과학을 이제 배워가지고 대충 배운 거지. 아, 이거 떨어지면은 이제 손 딱 맞으면 내야겠다. 근데 매체가 이렇게 날라오는 게 아니죠. 날라오잖아.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잘못 내렸대. 이러면 좆되는 겁니다. 자, 봐봐. 여기서 맞아서 내려야 되는데 만약에 안 맞았는데 내려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가속도가 붙어요. 가속도가 붙어. 자, F는 MA야. 가속도가 커지면 힘이 커져. 맞으면 이제 더 아픈 거지. 그럼 가장 효율적으로 맞는 방법을 알려준다. 어떻게 맞는다? 올린다. 올려버려. 올릴 때 쭉 올려. 그럼 어떻게 돼? 일단 시간을 길게 해야 돼.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가속도가 있을 건데 오기 전에 그냥 팍 맞아버린다는 거지. 안 아파. 내가 딱 얘기해 줄게. 난 많이 맞아봤거든. 선생님한테 손바닥도 많이 맞고 엉덩이도 많이 맞아. 엉덩이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안 아파. 안 아파. 자, 아무튼 요 개념을 좀 잘 기억합시다. 충격의 양은 똑같지만 충격의 시간을 길게 하거나 짧게 했을 때 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자, 우리 생활 속에 이러한 예들이 많죠. 뭐가 있을까? 시간을 길게 해서 아픈 거,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에어백 같은 거예요. 에어백 말고 또 뭐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또 헬멧이 있어요. 헬멧. 오토바이 타다가 헬멧을 안 쓰면은 넘어져 봐. 그냥 바로 머리통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머리와 지면이 닿았을 때 시간이 딱! 그럼 머리통 깨져요, 그냥. 그래서 헬멧을 쓰면, 헬멧 써본 사람 알 거야. 헬멧 안쪽에 푹신푹신한 스폰지가 이만큼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시간을 길게 해주니까 내 머리통이 안 깨질 수도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이용합니다. 자, 이걸 이제 문제에서 가끔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야구야. 야구. 선생님도 지금 초등학교 때도 야구를 많이 했는데 뭐 얘기 많이 안 했어. 지금 내 키가 77이거든? 내가 초6 때 키가 75예요. 초딩부터 지금까지 2cm 컸어. 난 초등학교 때는 전교에서 2번째로 컸거든.
초등학교 때 내 친구들 다 이만했어. 귀여운 새끼들. 물 떠, 이 새끼야. 떠야죠. 아무튼 그때 키가 크니까 너네 초등학교 농구 골대 아냐? 되게 낮아. 그럼 애들이 막 이렇게 조그만 새끼들이 막 놀고 있어. 머리로 지금 찍어버린 거야, 덩크슛. 근데 그다음부터 안 컸어. 나 아무튼 야구를 했는데, 자, 야구를 할 때도 공이 날라오잖아. 공이 날라오는 걸 타석에서 공을 딱 치는 거잖아. 그럼 봐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야. 운동량의 변화량만큼이 충격량이라고 했지. 자, 봅시다. 이 공이 그냥 쉬운 예로 들어볼게. 1kg짜리야. 1kg짜리가 10m/s로 날라오고 있대. 그럼 얘 운동량이 얼마니? 운동량은 10이에요. 10. 그냥 질량에다 속도 곱하면 돼. 1kg짜리가 10m/s로 오고 있으니까 운동량은 10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야구구 빠따를 팡 가한 충격량이 10이라고 해봐. 그러면 야구공은 어떻게 될까? 봐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내가 준 충격만큼 운동량이 변합니다. 변해. 근데 운동의 방향이 이쪽이었거든? 근데 내가 준 충격의 방향은 이쪽이에요. 즉, 이쪽으로 10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난 이쪽으로 10을 준 충격을 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 마지막 운동량이 얼마 돼? 0이죠. 0.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또로록 그냥 떨어집니다. 속도가 없어지니까. 자, 그럼 여기서 10m/s의 1kg짜리 공을 내가 쳐서 10m/s 똑같이 반대로 날리고 싶어. 그럼 내가 충격을 얼마 줘야 될까? 20을 줘야죠. 이거 이해 잘해야 된다. 10이 오고 있었다? 근데 내가 20을 줘야지만 반대 방향으로 10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변한 게 20이니까. 그러면 내가 얘 오고 있는 10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5만큼 줬대. 그럼 어떻게 돼? 야구 빠따를 맞고 뒤로 들어가 버리죠. 왜? 10이 오고 있는 상태에서 5밖에 안 주니까 얘 운동량이 5가 남죠. 남는 양이 있으니까 속도가 느려지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요런 개념이 있는 거고, 요 개념에서 이제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126페이지에 6번 문제 같은 거예요. 한번 풀어볼래? 126페이지에 6번 문제. 완자야, 완자. (126쪽에) 6번. 그 야구공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자, 운동량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너네가 생각한 방향, 오른쪽을 만약에 플러스로 잡는다면은 왼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 방향까지 계산을 잘 해야 돼. 자, 봅시다 한번. 이 새끼 0.1kg짜리 야구공이 10m/s로 오네요. 그럼 얘의 방향은 일단 이쪽이야. 그 다음 운동량이 얼마니? 질량에다 속도 곱한 거 1이죠. 이게 맨 처음에 운동량이에요. 근데 충격을 주긴 줬어. 줬는데 반대쪽 방향으로 운동량이 3이 되죠. 질량이 바뀔 수 없는 거야. 질량 바뀌면 내가 아까 마술이라 그랬어. 얘 두 개 곱하면 3이야. 그러면 1로 날라오는 걸 내가 충격 줘서 반대쪽 3으로 가죠. 얼마를 충격 줬을까? 2야 4야 둘 중에 하나죠. 2야 4야 4만큼 줘야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원래는 처음에 운동량에서 마지막에 운동량을 뺀 게 충격량입니다.
나는 공식을 구하는 걸 되게 싫어요. 그냥 물리를 상황에 대한 이해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직관적 풀이에요. 근데 공식을 굳이 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저거 주면 이렇게 된다. 자, 대신에 이 공식을 쓰려면 반드시 방향을 고려해야 돼요. 뭐? 얘와 얘의 방향이 반대지. 그러면 얘를 플러스로 니들이 잡는다면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방향이 반대면 운동 방향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설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운동량이 플러스 1인데 마지막에 운동량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충격량은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오면은 그냥 어떻게 한다? 방향이 바뀌었지. 그럼 충격량은 더하면 됩니다. 방향이 바뀌면 더하면 돼. 근데 만약에 방향이 똑같대. 그럼 빼면 돼요, 그냥. 방향이 반대면 더하고 방향이 같으면 뺀다. 요게 이제 충격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어디에 또 많이 이제 나오게 되냐면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내가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일단 9번 문제 한번 볼게.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4kg인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질량 2kg인 물체 B를 향해서 1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 자, 먼저 A와 B의 운동량을 각각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A의 운동량은 얼마야? 오른쪽으로 40. 그죠? 곱하면 되니까. 근데 B의 운동량은 얼마냐? 정지래 얘는. 속력이 없어. 운동량이 0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게 한 개 나온다. 뭘 써먹어야 되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됩니다. 자, 뭐 이제 말만 들으면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하나도 거창할 게 없어요. 운동량의 총합.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보존이 됩니다. 그냥 이거야. 단 방향까지 보존돼요. 충돌 전에 모든 물체 총합의 운동량은 충돌 후에도 다 보존돼. 자, 그러면 결론은 얘가 오고 있는 상태가 처음 상태. 얘도 처음 상태도 있지만 물론 정지기 때문에 더하면 충돌 전에 총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40이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충돌 전인데 충돌했죠. 자, 충돌을 했을 때 뭐라고 보냐면 두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거 B 거야, B 거. 자, B는 힘이 F죠. 시간은 T네. 그럼 이거 면적은 F 델타 T입니다. 물론 뭐 델타 F도 맞아. 근데 그냥 이렇게 나오면 FT 그래프 나오면 면적이 충격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면적이 충격량. 자, 그럼 문제를 그림으로 써봅시다. 요 새끼가 4kg짜리 10m/s로 움직이고 있는데 B는요, 정지 상태 2kg짜리 정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 잘해. A가 B를 옆으로 빵 때려 박아버리지. 지금 내가 손으로 한 거 그대로예요. 정지. 얘가 쭉 빵. 결론, 이 새끼는 정지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운동하게 되겠죠. 얘가 운동하게 되면 속력이 얼마가 될까? 그걸 우리가 알려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다. 이걸 아셔야지. 충격량이 지금 얼마 구했다고? 충격량이 지금 면적이라고. 20이 20. 그러면 운동량이 변한 게 20이 돼야 돼. 결론, 운동량 어떻게 구해? MV. MV 값이 20 나오면 돼요. 결국 B의 질량은 나왔잖아. 2kg. 그럼 요 새끼가 속도가 얼마 돼야 돼? 10m/s 돼야죠. 그래야 두 개 곱해서 오른쪽으로 20이라는 운동량이 나오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에요. 근데 얘는 원래 정지니까 처음에 운동량이 0이죠. 처음에 운동량이 0이고 마지막에 20이 나와야지만 변한 운동량이 20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다. B는 결국 마지막에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20이 나왔어.
그럼 A가 얼마 나와야 될까? 어느 쪽으로 얼마? 오른쪽으로 20이 나와야죠. 왜? 내가 분명히 이거 얘기했지.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모든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같아야 돼요. 충돌 전에 모든 운동량의 합은 오른쪽 40이었다? 그러니까 충돌을 하더라도 오른쪽 40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B 거만 구하니까 오른쪽 20이었죠? 그럼 A 것도 오른쪽 20이 나야지. 이해돼? 그럼 A가 오른쪽으로 20만큼 가지려면 속력이 몇이 돼? 5m/s가 돼야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뜻이잖아. A가 B를 충격을 줬기 때문에 B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고 A는 속도가 느려지죠. A는 원래 빨리 오다가 충돌하면 느려지잖아. 그래서 A가 갖고 있던 무엇인가의 에너지를 B에게 그냥 준 겁니다. 근데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을 합치면 충돌 후나 충돌 전이나 똑같아야 된다고.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주간지 나머지 문제들 다 푸시고 완자는 풀고 싶은 인간이 있으면 푸세요.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고 숙제 따로 안 낼게. 주간지만 숙제 다 풀어봅시다. 다음 시간에 하자.